안녕하세요. 그래비티입니다. 지구과학 평가 부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문제 이렇게 볼 건데요. 2006년 5번 문제, 2007년 6번 문제, 그리고 2009년 10번, 2012년 12번, 2013년 9번 문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로포의 과학 목표 분류 문제가 이제 3문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2006년 5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2006년 5번 문제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평가 기준을 3수준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제 주관적으로 답안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쓴 답안을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문제를 골라와 봤습니다. 3수준으로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상수준, 중수준, 하수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제시문을 보면 이제 밀도는 그 2.65인 서경으로 둘 다 규함이랑 사함이 되어 있는데 규함 전체 그리고 사함 전체 밀도 측정했더니 다르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밀도가 다르냐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그 밀도 차이가 나타나게 된 이 생성 원인 이 하나 부분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두 부분을 이렇게 해서 생성 원인과 결과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생성 원인과 결과를 둘 다 옳게 쓴 경우, 그 다음에 중수준이라고 한다면 생성 원인 혹은 결과 둘 중에 한 가지만 쓴 경우, 그 다음에 하수준이라면 이제 생성 원인 결과가 잘못 쓴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 원인이 변성암과 퇴적암의 생성 기작, 즉 변성암은 압세아마 작용을 받은 거고 퇴적암은 퇴적물의 교결 작용을 받았는데 그 서로 다른 생성 기작을 받았기 때문에 혹은 생성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를 먼저 쓰고요. 생성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열 방식 혹은 쌓임 구조가 달라져서 밀도가 다르다라고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뭐 공률률이 다르다라는 말이라든지 혹은 단위 부피당 구성 입자 수가 다르다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뭐 변성암은 아세아마 작용을 받고 퇴적암은 퇴적물의 교결 작용을 받아 공공률이 달라졌다. 그래서 밀도가 다르다. 혹은 뭐 이런 작용을 받아서 쌓임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다. 혹은 이런 작용을 받아서 단위 부피당 구성 입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이죠. 상수준은. 그다음에 이제 중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생성 원인만 썼다거나 이런 압세아마 작용, 교결 작용을 받아서 밀도가 달라졌다라고 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중률이 그냥 이제 앞에 생성 원인 안 쓰고 그냥 공분율이 달라서 밀도가 다르다, 쌓인 구조가 달라서 밀도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결과에 대한 내용만 썼다라고 해도 그 중수준을 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준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설명을 썼다거나 혹은 이제 뭐 다 생성 원인도 쓰지 않고 뭐 결과도 쓰지 않고 이제 다른 내용을 썼다라고 한다면 하수준을 준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이 줄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2007년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문항 양호도 중 이제 향상된 측면, 이제 이 부분은 기억과 연관지어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 문항 양호도 중에서 어떤 측면이 향상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가로 안에 적합한 이유를 기억과 연관지어 쓰라는 얘기는 이 내용이 좀 더 보다 충실하게 이제 답안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평가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만큼 명확하게 측정하냐는 것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이제 타당도, 그중에서 이제 내용 타당도가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상된 측면은 내용 타당도라 쓰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모범 답안이 들어있는 채점 기준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채점 기준을 3점 만점으로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이 3점인 경우, 2점인 경우, 1점인 경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 답안 예시도 같이 쓰라고 했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이제 그 가로 안에 적합한 이유를 쓰라고 한 것이고 생성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조건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성되지 않은 이유, 그 공룡 화석이 발굴되지 않은 이유죠. 공룡 화석이 발굴되지 않는 그 이유를 골격 화석에 생성될 조건과 연관지어서 밝혔으면 3점, 이게 만점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유를 밝히긴 했는데 조건은 이제 연관을 짓지 못하고 이유만 밝힌 것만 맞았으면 그럼 2점. 그 다음에 밝힌 이유가 이제 틀린 설명을 썼으면 1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의 예시로는 이제 그 골격이 이제 온전히 화석으로 이제 되기 전에 지각 변동 등의 이유로 파괴되었기 때문에라고 이제 쓰면 예시라고 생각했고요. 다음으로 이유를 밝혔으나 조건을 연관짓지 못하면의 예시는 이제 화석이 되었다가 사라져서라고만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라졌다는 그 얘기만 썼고 이제 그 골격 화석이 남아있 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서 뭐 골격 화석이 남았다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석이 쌓였다가 그냥 없어져서라고만 썼다면 조건을 바르게 연결을 지은 것은 아닌 상황이라서 2점만 받는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가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의 예시로는 이제 뭐 화석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아서 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쓴다면 이제 적합하지 않은 이유다라고 생각해서 1점을 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점이 이제 3점 만점이라고 한 것을 좀 기준을 좀 유념해서 이제 3점인 경우, 2점인 경우, 1점인 경우에 예시를 각각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2009년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포 과학 목표 분류 문제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 문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그 클로포의 과학 교육 목표 분류 이 부분을 좀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총 3문제를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클로포의 과학 목표 분류를 이제 9가지를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 객관식 때뿐만 아니라 지금 서술 문제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로 내면 또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면요. 이 문항은 클로포의 과학 교육 목표 분류 중 자료 해석과 일반화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AD의 판의 두께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판의 두께는 뭐 대륙보다 해양이 더 두껍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자료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것이기보다 이제 그 지식과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지식과 이해냐면 이 자료를 보고 이 가나다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 D라고 하는 부분은 유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고 이 자료만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 뭐 실험의 결과라든지 그리고 그 결과를 해석해서 그 이제 일반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식과 이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니은은요 이제 맞는 복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해설을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에 디귿에서 변별도 산출할 수 있다 했는데 이제 변별도 산출하려면 그 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 이제 정답률이 있어야지 이제 변별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2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클로퍼 과학교육 목표 분류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선 문제와 다르게 이제 앞선 문제에서는 이 자료 해석 및 일반화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었는데 기억에서는 이 자료 해석 및 일반화 지문이 맞는 지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자료 해석 및 일반화인지 보시겠습니다. A에서 보면 그 수심 0에서부터 100m 사이에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봄에는 염분이 감소하고 가을에는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봄 부분에서는 수심이 점차 이 깊어짐에 따라서 염분이 지금 감소하죠. 그러죠? 그다음에 가을 같은 경우는 표면에서 이제 그 염분이 낮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염분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지문은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는 것으로 이제 옳은지 그른지를 바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동일 수심에서 봄과 가을의 염분 차이는 수심이 깊을수록 커진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동일 수심에서 그 봄하고 가을에 이제 염분 차이 지금 이제 수심이 깊으면 염분 차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수면에서는 그 염분 차이가 큰 거죠.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내용 이런 것을 자료 해석 및 일반화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보기는 이제 교육과정 내용인데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지나간 이제 교육과정이니까요. 디귿 보기 보면 이제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읽어보면 맞는 보기인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유입된 물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 맞으려면 이런 자료들이 또 있어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음 문제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2013년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퍼의 과학 목표 분류 문제이고요. 이렇게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클로퍼의 과학 목표 분류 중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수정 이것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기억 목표 보면 PSC와 진폭을 이용하여 지진 규모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항 내용에 봤을 때 PSC를 구할 수 있고 이 지진 기록 자료를 통해서요. 그리고 진폭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이 나에 이렇게 줄을 그어서 지진 규모를 이제 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그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는 그런 문제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PSC랑 진폭이랑 규모가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만약에 여러 가지가 주어져 있고 그것의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지진 규모를 구하는 그런 어떤 이런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그런 문항이라면 그런다면 이제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혹은 이제 그 설정한 것을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확인 절차란다든지 혹은 그래서 이제 수정하는 절차 이런 걸 가지면 이제 이 목표 분류에 해당되겠지만 지금 이 내용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통해 이제 규모를 직접 구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적 모델을 만드는 그런 과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어떤 것으로 그러면 목표를 생각할 수 있냐면 저는 이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혹은 과학 지식과 과학적 방법의 응용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의 해석과 이제 일반화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면 왜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지금 주어진 자료가 있고 이 자료에서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PSC랑 진폭을 가지고 규모를 구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자료를 얼마만큼 그 해석해내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 디귿 보기에서 자료의 해석에 대한 탐구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도 하거든요. 이거 맞는 보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비춰서 이 자료의 해석과 일반화 그 목표 분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편 이제 그 과학 지식과 과학적 방법의 응용 이것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지진 기록으로부터 PSC와 진폭을 구하고 이제 지진 규모를 이제 구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근데 예시가 하나 나온 거죠. 이 가라고 하는 지진 기록이 주어져 있고 이 가라고 하는 지진 기록으로부터 지진의 규모를 구해보는 그 응용 혹은 적용의 그런 과정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 지식 그리고 과학적 방법의 응용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론적 모델의 설정, 검증, 수정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은에서 이제 제시된 학습 목표는 개발 문항의 이제 내용 타당도 판단하는 근거 맞는 설명이죠. 목표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 이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문항을 만들어야 되겠고, 이 목표와 문항이 얼마만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타당하게 이제 측정하고 있냐, 명확하게 측정하고 있냐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작업이니까 내용 타당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디귿 보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자료를 이제 해석하는 과정으로 문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탐구 능력, 자료 해석에 대한 탐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로퍼의 과학 목표별로 세 문제 같이 봤는데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 있으면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이 9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면 물론 좋겠고 만약에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외워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퍼의 과학 목표 분류 꼼꼼히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